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7가지 마인드셋. 프롤로그 한순간의 깨달음이 만든 기적.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3년 전 상담소를 찾아왔던 김민수 씨 가명 42세가 최근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려나고 가정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건강마저 악화되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패턴, 즉 마인드셋에 의해 결정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장애물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7가지 마인드셋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사고방식들입니다. 1장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외에서 어떻게로 문제에 갇힌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문제 중심 사고의 특징. 왜 나만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운이 정말 없어.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현재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해결 중심 사고의 힘.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해결 중심 사고의 특징.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실제 사례. 퇴사 후 창업으로 성공한 이지은 씨. IT 회사에서 10년간 일하던 이지은 씨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 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고 2년 만에 연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만약 그때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퇴사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실천 방법. 1단계 문제 인식하기. 현재 직면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2단계 질문 바꾸기.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세요? 3단계 작은 실행.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고 실행하세요. 4단계 학습과 조정.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세요. 2장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놀라운 발견.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는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실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픽스트 마인드셋.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능력은 태어날 때 정해져. 실패하면 내가 무능한 거야. 노력해도 소용없어.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어. 실패는 배움의 기회야. 아직 못할 뿐이야. 도전이 나를 성장시켜. 40세에 의대에 합격한 박수민 씨. 박수민 씨는 40세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아이를 키우며 살던 그녀가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의대를? 불가능해. 젊은 애들도 어려운데 무슨. 하지만 박수민 씨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그녀는 3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결국 2번째 시도에서 의대에 합격했고 현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기르는 법. 1. 언어 바꾸기. 못해, 아직 못해. 실패했어, 배웠어. 재능이 없어, 연습이 더 필요해. 2. 과정에 집중하기.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하세요. 작은 발전도 축하하세요. 3. 실패를 재정의하기. 실패 끝이 아니라 시작. 실패 피드백과 학습의 기회. 4. 도전 즐기기.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일수록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3장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결핍에서 감사로. 결핍 마인드가 만드는 악순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기회가 부족해. 이런 생각은 마치 자석처럼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들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망상적 지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이죠. 풍요 마인드의 기적. 반대로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기회는 언제나 있어. 내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 감사할 것들이 많아. 실제 사례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크리스 가드너.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 마인드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건강한 몸과 아들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썼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증권회사 인턴십 기회를 얻었고 결국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감사 마인드셋 실천법. 1.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2. 풍요 언어 사용하기. 부족해 충분해. 안 돼 될 거야. 어려워 도전적이야. 3. 베풀기 실천하기. 가진 것을 나누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시간, 관심,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세요. 4. 비교 대신 감사하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온 길을 돌아보세요. 과거의 나와 비교해 성장한 부분을 인정하세요. 4장 완벽주의에서 진보주의로. 완벽보다 완성. 완벽주의의 함정.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요? 완벽주의는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의 특징. 시작을 계속 미룬다. 100점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수를 두려워한다. 비판을 받기 싫어한다. 진보주의의 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접근법을 택합니다. 바로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특징.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 나간다. 1%의 발전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실수에서 배운다. 피드백을 환영한다. 실제 사례 불완전한 시작으로 성공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는 완벽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버드 기숙사에서 FACMASH라는 단순한 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학생들의 사진을 비교하는 단순한 기능만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루 만에 450명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22,000번의 사진 조회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페이스북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저커버그가 완벽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면 페이스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보주의 실천법. 1. 80% 완성되면 시작하기.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80%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작은 단위로 나누기.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매일 조금씩 진전을 만드세요. 3. 빠른 실패, 빠른 학습.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실패할수록 빨리 배웁니다. 4. 반복과 개선. 첫 번째 버전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5장 외부 통제에서 내부 통제로. 주도권 되찾기. 통제 위치 이론.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통제 위치 로커스 오브 컨트롤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외부 통제형 익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내 인생은 운에 달려있어. 상사가 싫어해서 승진 못해.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래. 내부 통제형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내 선택이 내 미래를 만들어. 내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놀라운 차이. 수많은 연구에서 내부 통제형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취도, 학업, 직업적 성공률이 높음. 건강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건강 상태가 좋음.
인간관계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 행복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음. 실제 살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김철수 씨. 김철수 씨는 30세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1년 후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는 휠체어 농구를 시작했고 장애인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패럴림픽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며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지는 내 선택이었어요. 내부 통제 마인드셋 기르는 법. 1. 언어 바꾸기. 때문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운이 나빠. 더 노력해야겠어. 2. 영향력 원 그리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3.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기. 매일 작은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4. 책임감 기르기. 결과에 대해 핑계 대지 마세요. 실패도 내 선택의 결과라고 받아들이세요. 6장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용기는 두려움의 반대가 아니다. 두려움의 정체.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 감정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현대인의 주요 두려움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판단받을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호기심의 마법. 성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꿉니다. 실패가 두려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 거절당할까봐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 궁금해. 새로운 일이 무서워. 새로운 경험이 어떨까 궁금해. 실제 살해 공포증을 극복하고 강사가 된 이미영 씨. 이미영 씨는 심각한 대인공포증 환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죠. 회사 회의에서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궁금하네. 한번 실험해볼까?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그녀는 토스트마스터즈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라는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지금 그녀는 기업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연간 200회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마인드셋 기르는 법. 1. 질문 바꾸기. 만약 실패하면? 만약 성공하면? 왜 이런 일이? 이 경험에서 뭘 배울까? 어떻게 하지? 뭐가 가능할까? 2. 실험 정신 갖기. 인생을 실험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세요. 3. 아이처럼 생각하기. 아이들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왜? 어떻게? 만약에? 를 자주 물어보세요. 4. 작은 모험하기. 매주 새로운 것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7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 경쟁 사회의 함정.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배웁니다. 성적, 순위, 비교. 이런 것들이 성공의 지표라고 배우죠. 하지만 과도한 경쟁 마인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스트레스 증가, 항상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함. 관계 악화, 동료를 적으로 여김. 시야 좁아짐, 이기는 것만 생각함. 번아웃, 지속적인 경쟁으로 에너지 고갈. 협력의 힘. 반면 협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협력 마인드셋의 특징. 윈-윈을 추구함.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함. 함께 성장하려고 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냄. 실제 사례. 라이벌에서 파트너가 된 두 카페 사장. 같은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 사장과 박 사장은 처음에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서로 손님을 빼앗으려 가격 경쟁을 벌였죠. 하지만 둘 다 수익이 악화되자 김 사장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만 하면 둘 다 망해요. 함께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들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은 커피에 특화하고 박 사장은 디저트에 특화했습니다. 서로의 카페를 추천해주기도 했죠. 결과는 두 카페 모두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골목 전체가 카페 거리로 유명해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협력 마인드셋 기르는 법. 1. 윈-윈 찾기.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가 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2. 네트워킹하기.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세요. 정보와 기회를 나누세요. 3. 멘토링하기. 후배들을 도와주세요.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웁니다. 4. 감사 표현하기.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해야 하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인정하고 고마워하세요. 에필로그.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 마인드셋이 만드는 기적. 지금까지 7가지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즉, 생각을 바꾸면 정말로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변화의 큰 힘.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마인드셋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법. 1주차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매일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3번 하세요. 2주차 고정에서 성장으로. 아직 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3주차 결핍에서 풍요로. 감사 일기를 매일 3줄씩 쓰세요. 4주차 완벽주의에서 진보주의로. 80% 완성되면 시작하는 연습을 하세요. 5주차 외부 통제에서 내부 통제로. 내 선택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6주차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매주 새로운 것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7주차 경쟁에서 협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함께할 기회를 찾으세요. 마무리하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김민수 씨도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꾸준히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꿔나갔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혼자서 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마인드셋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1년 후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마지막 당부. 마인드셋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7가지 마인드셋을 의식하고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만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